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10월 28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4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 보움 마인츠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보움은 리그 3무 4패로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에서 기대했던 스트라이커 파시엔샤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연속골을 내주며 패배하였고 시즌 초반에 승점을 따내지 못해 계속해서 무승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시즌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거둬 잔류에 성공했지만 이번 시즌은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팀인 마인츠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며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움은 상대에게 페이스를 내주고 끌려다니는 경우가 잦아 늘 실점을 예상해야 하는 유형의 팀이라는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생각보다 상대의 턴오버를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인츠가 생각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편인데 이를 끊고 바로 전방으로 뿌리면 상대의 수비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득점력을 투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엄청난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인츠는 리그 2무 6패로 18위에 위치해 있고 마찬가지로 마인츠 역시 시즌 승이 없습니다. 마인츠는 최근 미넨 상대로 경기를 펼쳤고 카시의 골로 좋은 경기를 펼치기도 했지만 승점을 얻지 못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중위권 순위를 오랫동안 유지하며 강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원정 경기는 이전보다 더 중요한 경기로 간주되고 있고 아우르크의 존재감을 느끼며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하여 승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올 시즌에도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편이지만 뒷공간을 비워두고 전진하는 양상을 커버하기에는 득점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올 시즌 기대 득점에서 리그 꼴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하는 대목이고 오히려 앞서 언급한 보움의 턴오버 이후 역습이라는 플랜에 호되게 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움도 홈에서의 득점 기대 수치가 만만하지는 않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인츠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에 비해서 공격적인 성과가 부족하고 보움이 턴오버를 상당히 잘 만든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인츠가 공격적으로 전진하다 턴오버가 발생한 뒤 뒷공간을 빠르게 공략당한다면 보움에게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에 이번 경기는 보움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팰리스는 리그 3승 3무 3패로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최근의 경기에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토넬리가 빠진 뉴캐슬에 패배하며 어려운 상황이 더욱 나타났습니다. 초기에 선제골과 추가골을 내주고 그 후에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4골을 허용했습니다. 올리세가 팀을 떠난 이후 에두아르드와 아예우 등을 선발로 활용하며 초반에 승점을 관리했지만 최근 5경기 중 1승에 그쳤고 이 기간 동안 3번의 무득점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마테타도는 프리미어 리그 중위권 팀의 주요 스트라이커로는 아쉽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로이 호지슨 감독 하에서 4-3-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윌 휴즈와 세이크 두쿠레가 두 볼란테로서 3선 빌드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격 지역에서는 조르당 아이유가 우측으로 크게 벌려 폭을 제공하고 좌측에 오두손 에두아르는 스트라이커인 마테타와 스위칭 플레이를 하며 유기적인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는 공격형 미드필더 에베레치 에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팀에서 이탈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득점의 부진함 또한 문제입니다. 에베레치 에제는 창의성을 불어넣고 온 더 볼 상황에서 드리블을 통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에제가 부상에서 이탈하며 공격 지역에서 창의성이 결여되었고 단조로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크리스탈 팰리스는 팀 득점 7골로 리그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뉴캐슬전에서 수비적으로 엉망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에 치중하였지만 중앙, 측면,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공간을 허용하며 다실점을 하였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두 줄 수비가 수비수의 숫자는 많았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특히 역습을 제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토트넘의 몰아치는 공격과 전방 압박을 팰리스가 견뎌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토트넘은 리그 7승 2무로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토트넘은 뛰어난 공격력을 갖춘 팀인데 특히 메디슨은 한 경기에서 많은 공격적인 패스를 시도하고 있고 그 패스가 매번 통할 수 없지만 한 번의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의 결정력인데 손흥민은 단 한 번의 득점 기회가 오면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까지 7골을 득점하며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손흥민, 메디슨, 히샬리송, 쿨루셉스키와 같은 모든 공격진이 모두 전방 압박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의 실수를 유도하고 좋은 기회를 맞이한 손흥민은 득점을 해내는 패턴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크리스탈이 보여주고 있는 수비력과 상대의 빠른 전진을 제어하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기에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강한 전방 압박과 풀백들의 공격 가담을 쉽게 막아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록 원정 경기이지만 토트넘은 이번 시즌의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두쿠레와 레르마 등 중요한 중원 선수의 능력이 하락하고 있는 홈팀은 복귀한 비수마와 사르와 맞서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한편 메디슨, 히샬리송 그리고 손흥민으로 이루어진 공격 라인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토트넘은 승리를 차지하고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경기 지로나 셀타비고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지로나는 리그 8승 1무 1패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로나는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 선제로 2골을 내주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전반 후반으로 역전 승리를 거두었고 총 5골을 넣었습니다. 도브비크와 같은 공격수들이 멀티골을 기록하며 이선 지원 선수들 역시 효과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포르투와 토레와 같은 충분한 교체 선수들이 경기 동안 안정된 성능을 제공했기에 경기력에 기복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로나는 리그 선두인 레알과 승점 차이를 없앴습니다. 현재 엄청난 시즌을 보내고 있는 지로나인데 결정력의 파괴력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지로나입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는 제법 약점을 보이기는 하나 이를 한참 상회하는 화력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특히 500을 가동하면서 극단적인 수비 전형을 짜는 팀을 상대로도 골을 넣는데 어려움이 없는 모양새인데 올 시즌 오픈플레이든 세트피스든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만드는 찬스메이킹 능력이 물이 올랐습니다. 셀타비고가 단순히 500과 역습으로 나간다고 해서 막기가 어려운 퀄리티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지로나입니다. 셀타비고는 리그 1승 3무 6패로 1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셀타비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좋은 공격 라인업을 내세웠지만 경기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완패했습니다. 베라토레와 밤바와 같은 화려한 공격수들을 투입하며 이길 의지를 드러냈지만 경기력이 부진하여 승점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경험 많은 스트라이커인 아스파스 역시 이 시즌은 흥미로운 경기를 펼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면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도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직 노장 아스파스가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 가지고 있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빅찬스를 상당히 잘 만드는 모습이지만 물론 500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져 공격적으로 의외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결국 수비가 공략당하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잦은 모습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로나가 역습 상황에서 셀타비고의 의외의 모습을 직시해야 할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상회하는 화력으로 무리 없이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초에 셀타비고의 500 안정감이나 1대1 상황에서의 커버가 매우 떨어지는 편이기에 막강한 화력을 보이고 있는 지로나를 쉽게 막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4경기 클레르몽 니스 경기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클레르몽은 리그 1승 2무 6패로 17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클레르몽은 리옹 원정에서 사라체비치와 매그닌의 연속골로 승리하고 감격적인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후반 맹공에 나선 상대가 한 경기에 30개에 가까운 슈팅 시도를 했지만 한 골로 막아내며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연승에 나서는 홈 일정이 매우 고무적인데 불안하던 수비 라인이 펠마르드와 카프리즈 등을 중심으로 안정을 찾았기에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니스에게 전적에서 앞서는 모습인데 다만 그동안 클레르몽이 니스를 잡았을 때에는 상대에게 점유율을 주고 본인들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면서 실리적인 결과를 챙기는 경우였습니다. 올 시즌에는 클레르몽이 철저하게 점유율 축구로 변환한 상황인데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많은 니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클레르몽의 성향이 공략하기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스는 리그 5승 3무로 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니스는 무패 행진의 가장 큰 고비로 보였던 마르세유 전도 승리하며 잘 넘긴 상황이고 무패임에도 1위가 아닌 2위인 점은 아쉽지만 그들이 이긴 팀의 면면은 대단합니다. 마르세유를 비롯해 시즌 내내 우승을 두고 경쟁할 파리 생제르맹과 모나코 등을 제압했고 최근 4경기에서는 모두 클린시트에 성공할 정도로 수비도 탄탄하며 현재로서는 니스를 막을 팀은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모피의 골 사냥이 시작된다면 우승도 불가능한 건 아닌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클레르몽과의 상성에서 이제는 역전된 상태이고 니스가 이런 점유율 지공 중심 축구에 강한 이유는 중원에서의 압박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고 턴오버를 유발해서 모피의 역습으로 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PSG도 니스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하다가 패배를 내주는 등 니스의 저력과 상대의 전진을 커버하는 능력은 아주 좋기에 클레르몽을 상대로도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니스가 그동안은 클레르몽에게 약했지만 이는 클레르몽이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클레르몽은 지공 성향의 팀으로 봐야 하는 팀이고 니스는 이런 팀들의 전진을 막으면서 속공에 능한 자원들로 결과를 상당히 잘 가져오는 편이었습니다. 두 팀의 전술적 운영이 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클레르몽이 니스의 공격을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두 팀의 결정력 차이도 나타나기에 이번 경기는 니스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10월 28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4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